내 몸에 정체 모를 무언가가 들어가서 큰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나도 모르게 이물질을 삼켜서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야 되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이원장의 트라우마 심리 치료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걱정들을 합니다. 문은 잘 잠그고 나왔나? 가스불은 껐나? 같은 생각들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걱정이 단순한 생각을 넘어 일상을 집어시키는 거대한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강박사고와 불안장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무려 20년 가까이 강박사고와 건강염려증으로 고통받으셨던 한 내담자분의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혹시 나도 강박증인가 혹은 내 가족이 이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데 어쩌지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큰 희망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희 센터를 찾아오신 성인 여성 내담자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강박사고로 인한 불안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청소년기에도 늘 사소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고등학교 때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뒤에 만약 주사침이 내 몸속으로 부러져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셨다고 합니다. 그 불안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 결국 병원에 입원하고 심리 상담까지 받아야 했을 정도였죠. 성인이 되어서도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안감이 올라왔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생각의 괴롭힘이 멈추지 않자 결국 강박사고 전문 상담을 검색하시고 저희 센터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이분을 가장 괴롭혔던 강박사고의 주된 유형은 바로 신체적 강박사고인 건강염려증이었습니다. 내 몸에 정체 모를 무언가가 들어가서 큰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나도 모르게 이물질을 삼켜서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야 되면 어떡하지? 이런 침투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신의학계의 공식 진단 기준인 DSM-5를 바탕으로 강박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박사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머릿속에 들이닥치는 끔찍하고 반복적인 생각이나 충동을 말합니다. 단순한 걱정을 넘어 밥을 먹다 깨진 그릇 조각을 삼켜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처럼 희박한 확률을 치명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원치 않는 끔찍한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그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특정 행동을 무한 반복하게 되는 괴로운 악순환. 이것이 바로 강박증의 핵심입니다. 이 내담자분의 성격과 기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TCI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검사 결과 타고난 기질을 나타내는 척도인 자극추구, 이홈회피, 사회적 민감성의 백분위 점수가 모두 100점에 가까운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프로파일은 예민한 수동공격성 유형으로 분류되곤 하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기 불안이 매우 높고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미래의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과대하게 해석하는 사고 패턴을 가지기 쉽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미세한 표정 변화에도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고 우유부단해집니다. 실제로 이분은 최근 이직을 하셨는데 직장 사수로부터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마음의 방어벽이 무너진 상태였죠. 긴장과 불안 강도가 한계치를 넘어서자 뇌는 모든 일상 환경을 위협으로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공포가 되었는데요. 밥을 먹다가도 만약 이 밥그릇에서 미세한 균열이 있어서 깨진 조각을 내가 삼켰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병에 걸려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강박사고가 들이닥쳐 숟가락을 들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고통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내담자의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3단계 통합 심리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총 20회기에 걸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1단계는 내담자가 가진 강박사고의 유형들을 꼼꼼히 탐색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생각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했습니다. EFT는 경계를 두드리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심리치료 기법입니다.
강박사고를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말로 표현하면서 EFT를 적용하자 뇌의 편도체가 안정되면서 그 생각에 결합되어 있던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단계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찾아와도 더 이상 뇌가 비상상태를 선포하지 않게 되니 자연스럽게 강박사고가 떠오르는 횟수와 힘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2단계는 현재 내담자의 불안을 폭발시킨 주 원인인 직장 사수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거의 상처들을 다루기 위해 EMDR 기법을 병행했습니다. 양측성 자극을 통해 뇌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상적 자극에 대한 과도한 예민성을 낮춰주고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지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단계는 CBT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자기 조절력 강화인데요. 상담실 안에서의 변화가 일상으로 이어지고 상담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 마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인지행동 치료 과제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자신이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실제 근거에 기반하여 생각을 스스로 수정하고 조정하는 인지 재구조화 연습을 꾸준히 훈련했습니다. 20회계의 과정을 마친 뒤 그토록 오랜 세월 자신을 괴롭혔던 신체적 강박사고와 건강염려증이 확연하게 감소했습니다. 매번 가시방석 같았던 식사시간은 다시 평온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현재의 스트레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직장 사수와의 관계가 많이 편해졌다고 하네요. 상황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긴 덕분입니다. 내담자분께서 마지막 상담을 종료하며 남기신 감동적인 한마디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지독한 생각의 존재를 내가 스스로 끌어낼 수 있구나. 내가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구나. 이제 이분의 일상은 눈에 띄게 여유로워졌고 마음에는 깊은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근거에 기반해 생각을 조절할 수 있게 되니 앞으로 어떤 강박사고가 찾아와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까지 얻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강박사고와 불안장애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적 취약성과 환경적 스트레스가 맞물려 뇌의 불안 스위치가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탐색한 뒤 EFT, EMDR, CBT 같은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통해 뇌와 마음을 재훈련한다면 강박사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괴로운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평온한 일상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유원장의 트라우마 심리 치료실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마음이 건강해지는 유익한 심리치료 사례와 심리학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